각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가 있는 각도기가 있잖아. 시중에 파는 각도에 0도부터 180도까지 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각을 잴 때 삼각비 값을 구할 때 이런 것들 구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번만 더 해볼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할 때 사인의 값은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각이 커지면 클수록 사인 값은 커진다고 했었나? 사인 빵이 뭐였죠? 1, 0. 네, 사인 빵은 빵이었어요. 충현아 혹시 사인 30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떠오르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말해봐요. 아닌 것 자, 같아요. 빨리 머릿속으로 30도짜리 그리라고 했어요. 30도짜리 그리고 나서 성분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이. 상습 지각수는 언제 지각 안 할 건데. 글쎄요. 자, 사인의 값이 2분의 1인가요? 맞아요? 45도짜리 그리면은 45도짜리면 사인의 값이 누구예요? 루트 2분의 1? 오늘 유리화 해볼게요. 60도짜리가 있으면 사인의 값이 누구예요? 네, 사인 값 2분의 1 하니까 점점 커지니까 90도일 때 누구라고요? 1. 코사인 값은 요게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30은? 코사인 45의 값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의 값은 2분의 1. 이 삼각형 3개만 그리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꾸 손으로 그리는 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려서 대답할 수 있어요. 이 표를 외워서 숫자를 각각의 값을 외우지는 않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0으로 끝나죠. 코사인은 탄젠트의 값은 30도가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의 값은 1. 탄젠트 60의 값은 루트 3. 탄젠트 빵은 0. 탄젠트 90은 표를 삼각형 3개만 있으면 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각도기에는 90도부터 180도까지의 각은 각도기 있잖아. 근데 각도기에 있는 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 각인데 우리가 보통 각을 표현할 때 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XY축이 있을 때 각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각이 60도라고 한다면 한 여기쯤엔 각은 120도라는 각이겠네? 한 여기쯤에 있는 각은 누굴까? 이거랑 일직선상에 있어. 각을 잴 때는 여기서부터 잴 거야, 이렇게. 여기 몇 도일까요? 180. 240. 네, 이건 240이에요. 이번에 이 선하고 이 선의 연장선이야. 이번 이 각은 몇 도일까요? 300. 이건 300도야. 근데 보통 각도를 0도부터 360도까지는 XY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40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540도? 540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360도를 넘는 각을 어떻게 표현해?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어. 선생님이 방금 대리한테 각을 얘기할 때 X축을 기준으로 각을 얘기했거든. X축이 시초선이야. 시초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 그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각을 표현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해. 각을 표현하는 저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각을 재면 이건 양해각. 이렇게 각을 재면 이거 음해각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지금 60도짜리 각은 여기는 60도지만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면 각이 몇 도예요? 300.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면 음해각이라니까? 이건 마이너스 300도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420도를 어떻게 표현하지? 420도? 420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420도 어떻게 표현해? 360도만큼 간 다음에 420도는 몇 도를 더 가야 돼? 네, 60도를 더 가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420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420도라고 하는 녀석은 실은 60도랑은 똑같은 동경을 가지겠네? 동경이라고 하는 건 각을 표현하는 선이야. 420도와 60도는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겠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 말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그리고 420도나 60도는 똑같은데 한 바퀴를 더 돌면 몇 도가 되는 거지? 한 바퀴를 더 돌면 몇 도가 되는 거야? 780. 그래 780이네. 360만 420한테 더하면 되니까. 또는 음해각으로 표현한다면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아까 마이너스 300도라고 했었나요? 그럼 지금 60도라고 하는 동경은 420도라는 동경하고도 똑같고 780이라는 동경하고도 똑같고 마이너스 300이라는 동경하고도 똑같은 거네. 이런 값들은 전부 다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선생님 지금 편의상 이렇게 등호를 사용했는데 이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하는 동경이 똑같다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 모든 녀석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60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리고 n값은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n값이 0이면 60도죠. n값이 1이었을 때가 420, n값이 2였을 때가 780, n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300인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동경을 표현하는 값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겠네. 그 되게 많이 존재하는 녀석을 표현하는 요런 각을 60도라는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돼. 일반각으로. 30도가 있으면 30도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30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되신 거 맞죠? 다시 한번. 기준되는 선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양의 방향, 양의 각. 이쪽으로 돌았을 때가 음의 각. 동경은 항상 각을 표현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누구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360도의 배수 플러스 누구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에 있는 마이너스 30도라는 동경을 표현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0만큼 간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때 세타라고 하는 각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플러스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상용로그에서 정수 플러스 소수를 쓸 때 상용로그의 소수의 값은 양의 소수만 썼잖아. 일반적으로 각을 쓸 때는 이 녀석의 값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각을 써야 되니까 이 표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 녀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고요? 330. 네, 330이겠죠? 양의 각으로 표현할 거라고요. 선생님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자, 이 정도면은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일반각에 대한 표현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4분면의 각을 설명합시다. 4분면의 각을 설명할 건데 X축 시초선 자체는 360도의 배수라고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초선 0도, 360도, 720도 이 시초선이라고 하는 선 자체는 360도의 배수인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Y축은 360도의 배수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이라고 써도 될까요? 여기 있는 녀석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라고 표현될 것 같고요. 얘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이라고 쓸 수 있나요? 지금 이해된 거 맞죠? 그렇다면 어떤 사분면을 표현할 때 1사분면이 있다고 표현하려면은 이제부터 각을 특정한 하나의 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일반 각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1사분면이라고 한다면은 0도부터 각이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이에요 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네. 1사분면이 쓰려면은 360도의 배수부터 시작해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예각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420도 같은 녀석이 값 1사분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할만하셨어요?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의 뇌가 쌤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데 이해는 한 다음에 기억을 하지 않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다 똑같아. 기억하는 애들이 소수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거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조건이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의 값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건 지금 여기 안 써 있는 하나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막 뭐 이렇게 잔뜩 써 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삼각비 사인 45가 누구야? 2분의 루트 2. 네,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예요. 충현아, 사인 60이 누구야? 6은 루트 4. 맞아요. 코사인 2분의 1이 누구야? 코사인 30이 누구야? 2분의 루트 4. 네. 너 외우고 있는 거 얘기했지? 네? 외우고 있는 거 얘기했지? 머릿속에 삼각형 그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거 얘기했지? 네. 유빈아, 네. 탄젠트 60이 누구야? 1. 탄젠트 60이 1이에요? 아, 루트 3. 네, 탄젠트 60은 루트 3이에요. 네. 지금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외운 값을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잊어버리면 못 풀어. 문제를 잘못 풀어.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뭘 하려고 하냐면 어려워서 많이 걱정스러워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틀리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못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걱정스러워요. 자, 어떤 동경이 이 동경이 있어요. 이 동경은 요만큼의 각을 표현하는 동경인데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각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각이 있는데 두 개의 각이 동경이 일치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알파라는 녀석의 값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각이 알파란 각이고 뭐 두 바퀴를 돌았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으니 알파란 각이 있대.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각은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베타라고 하는 값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똑같은 동경을 표현해.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달라. 알파, 베타는 다른 녀석인데 같은 동경을 표현해요. 근데 요만큼의 각은 각도기를 재봤더니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를 표현한 방법은 뭐야? 알파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알파라고 하는 각은 몇 바퀴는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세타라는 녀석과 똑같은 동경이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M과 L은 정수입니다.
정수의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몇 바퀴 도면 회전 횟수의 값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동경이 일치할 때는 뺄 거예요.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누가 되지? 360도의 배수 곱하기 이거 곱하기 n 빼기 n이야? 근데 이건 정수 빼기 정수잖아. 정수 빼기 정수니까 이 녀석의 값을 또 다른 정수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 세타의 값은 소거되나요?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두 각의 차이값은 두 일반각의 차이값은 360도의 배수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로 놓고 푸는 거는 되게 유치한 거야. 시험은 이걸로 잘 출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네가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면은 잊어버릴 끝이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하고 원리를 설명해 줬잖아. 니네가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서 풀면 되잖아. 외워서 자꾸 푸는 사람은 뇌에서 잊혀지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동경이 일치할 때는 방금 설명한 걸 적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니네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동경은 여기 있고 베타라는 동경은 여기 있어가지고 두 개의 동경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데 방향이 반대인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알파의 값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파라고 하는 동경은 지금 여기가 알파라는 동경이에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마찬가지야. 베타의 값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의 동경이 베타라는 동경이에요. 내 말 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각도기로 쟀을 때 요만큼의 각은 세타인데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각은 누굴까요? 180 플러스 세타. 네, 이건 180도 더 갔으니까 이건 180 플러스 세타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지금은 두 번째 건 이렇게 하겠네. 알파라고 하는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도 플러스 세타로 표현하겠네? 베타라고 하는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하겠죠? 마찬가지 두 개 뺄 거예요. 내가 없애고 싶은 건 세타를 없애고 싶으니까 지금 뺄 거예요. 지금 두 녀석의 값을 빼게 되면은 뺀 녀석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어차피 n 빼기 n의 값은 정수 빼기 정수니까 또 다른 정수로 n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뺐더니 세타는 소거되지만 180은 남죠. 두 동경의 값을 뺀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으로 넣고 푸는 거네.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는 이 녀석들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줄 때는 지금 증명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머릿속에 유효하게 남아있을 거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건데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이 외우는 값을 하지 않는다고요.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원리적으로 왜 그런지 생각해서 니네가 만들어내서 풀 거라고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동경의 값은 알파라고 하는 동경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라는 동경이 지금 여기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동경의 값도 마찬가지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베타라는 동경의 값이 있어요. 근데 요만큼은 세타라고 한다면 각도 그려져 있는 이만큼의 각은 세타라고 한다면 두 개가 x축 대칭이면 여기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나요? x축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알파라고 하는 각은 x축 대칭에서 알파라는 각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알파라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네. 그럼 이번에는 세타의 값 없애려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해준 녀석의 값은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인가요? 자, 지금 했던 세 가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동경이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뺀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x축 대칭이었을 땐 두 동경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두 동경을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이제 y축 대칭으로 갔습니다. y축 대칭을 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만큼의 알파라는 각이 있는데 알파라는 각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누군지 모르겠거든. 잠시 보류. 베타의 값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베타의 값도 360도의 배수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런데 각도별로 된 이만큼의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만큼이 세타면 y축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세타인 거야? y축 대칭했으니까 저만큼이 세타면은 요만큼이 세타면 여기는 누구야? 80 마이너스. 네, 요만큼의 각은 180 마이너스 세타네요. 그럼 따라서 얘는 지금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세타의 값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은 y축 대칭했을 때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라고 할 수 있네. 이해된 거 맞죠 지금? 원리적으로 지금 다 이해돼요? 문제 풀 때 까먹고 계속 틀리는 거는 이제 선생님 책임이 아니야. 니네가 얼마나 숙달해야 되는지는 니네한테 달려있는 거야. 소개해드렸으니까 니네는 이제 문제 풀 때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를 하려고 합니다. y는 x에 대칭이었을 때는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서는 요만큼이 이게 알파라는 동경인가 봐. 이게 베타라는 동경이고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알파의 값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녀석인데 잠시 보류. 베타라는 녀석의 값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베타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이 지금 베타라고 한 것 같아. 요 조그만 요만큼의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다 요건 세타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야? y는 x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그럼 저만큼이 세타면 여긴 누구죠? 90 마이너스. 네, 저기 90 마이너스 세타네.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이었을 때는 또 더하겠네. 세타 없애기 위해서. 그럼 두 개 더해준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이에요. 이런 거 맞죠? 지금 하나 빠졌다 그랬어요. 무슨 대칭할 거라고요 지금? y는 마이너스 x. 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려고 해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이 있는데 어떤 동경이 요만큼의 동경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하면 대칭을 못 시킬 것 같아서 약간 더 각을 줄여볼게요. 자, 이런 동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야. 파란색한테 대칭했어요. 대칭하게 되면 파란색한테 대칭하게 되면은 알파라는 각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지금은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각은 누구예요? 270 마이너스 세타요? 요만큼의 각은 270 마이너스 세타.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번에도 두 개 값을 더하겠죠?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을 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이겠네? 책에 쓰세요. 여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뭐 그려야 돼요? 글쎄요. 니네 알아서 해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지 마시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잘 되고 있나? 네. 선생님 일부러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거 알아야 되네? 선생님 빨리 얘기하면 내 대화리 속에 안 남을까봐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당신들의 초능력을 확인하고 싶진 않아요. 자, 필기하고 나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필기 다 하셨어요? 이야, 기똥차네. 처음 써봤어. 배터리로 안 하고 전원 연결해서 충전이 되네. 녹화가 되네. 이 생각을 못했지? 엄청 여기까지? 좀 긴 선이 필요하네. 어떻게 나올래? 네? 좀 이따 어떻게 나올래? 쉬는 시간에? 여기 있죠 뭐. 자, 필기는 다 하셨어요. 확인 들어갔어요. 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선생님 봐 다. 동경이 일치했을 때 어떻게 푼다고요?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값이 360도의 배수. 동경이 방향이 반대면서 일선상에 있을 때는 뺀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값이 360도의 배수.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Y는 X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을 때는 더한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오늘 수업 시간에는 기억이 나서 풀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다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문제 풀 때 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문제 풀 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문제에서 출제하면은 이래서 이렇게 됐었지 라고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외우는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만 기억해서 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용 정리는 다 받고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에서 동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30도라는 동경을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동경 OP의 값을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거를 처음에 애들이 잘 못하니까 좀 익히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자, OX라는 세계 값이 있는데 OP의 값은 각도가 여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되신 거 맞죠?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번째로 봤습니다. 네 번째는 750도라고? 750도면은 음해각으로 750도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 두 바퀴 동기 몇 도야? 720. 마이너스 720? 네. 거기 30도만 더 가면 돼요? 이해된 거 맞나요? 얘는 몇 도랑 똑같은 거야, 동경이?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랑 똑같아? 110. 네, 110. 360을 더하면 돼. 자, 얘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누구랑 똑같아? 190. 360을 빼기만 하면 돼.
270이랑 똑같아요. 저거는 그림이. 각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계속 더하거나 360도를 계속 빼면은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을 구할 수 있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미리 하고 가겠어요. (0도) 90도 270도 180도 270도인 거 아시죠? 각을 쪼갰어. y는 x라는 선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이 있어요. 이건 몇 도예요? 45도. 이건 45도. 이건 몇 도예요? 135도. 135도. 얘는 몇 도죠? 220도. 225도. 얘는 310도. 315도. 일단 이 숫자대로 친해져야 돼.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녀석은 30도짜리 그렸어요. 노란색들은 다 X축하고 30도씩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긴 몇 도예요? 165. 뭐라고요? X축에서 30도, X축에서 30도, X축에서 30도, X축에서 30도 떨어져 있다고요. 몇 도라고요? 150. 110. 이 숫자대로 친해져야 돼요. 그 다음 Y축에서 30도씩 떨어져 있어. Y축에서 30도씩. Y축에서 30도씩 떨어져 있어요. 이게 몇 도예요? 60. 이건 누구예요? 120. 이건 누구죠? 140.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각은 이게 다예요. 이런 각도에 있는 이 숫자들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시초선이 OX였을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 딱 70도 쓰는 게 아니라 360도의 배수 플러스 70이라고 쓰는 거죠. 첫 번째 거의 답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70. 그 배수라는 표현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70. 괄호치고 단 n값은 정수라고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건 누구라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50이라고 쓸 거고요. 옆에는 단 n값은 정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세 번째 건 누구야?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140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뭐라고 써요? 220. 네, 이렇게 쓸 거예요. 0도부터 360도 사이는 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 다음 주세의 값은 누구예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로 표현한다면은 315. 네, 315. n이라고 하는 저 정수의 값이 있는 게 전부 다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70번 문제. 170번이 크기의 값이 다음과 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있어요. 저렇게 표현해 보세요. 알파는 0도부터 360도 사이 있는 각을 가지고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건 뻔하네. 그냥 360도의 배수 플러스 80이라고 쓰라는 얘기잖아. 두 번째 건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360도의 배수 플러스 40. 세 번째 건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숫자랑 또 친해져 볼까요? 자, 360도에다 2배 하면 누구예요? 720. 360에 3배 하면 누구예요? 1840. 360도에 4배 하면 누구예요? 360에 4배 하세요. 여기다 360 더하세요. 또 360 더하면 누구예요?
360, 720, 1080, 1440 이런 숫자들을 더하기나 빼기해서 각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는 지금 누굴 더할 거야? 1080 더해야지 산수가 빠를 거 아니야. 그럼 80인가요? 마이너스 1300이면은 뭘 넣어야 돼요? 1440을 더하면 돼요? 네. 몇 도야? 이제 숫자들하고 상수하지만 않으면 연산 속도가 되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1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 조사해 주세요. 620이래.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조사하면 되니까 바꿔서 표현할 필요 없잖아. 몇을 빼요? 360. 360 뺐어요. 360 빼서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 표현했어요. 누구예요? 360 빼면 누구냐고? 260이면 몇 사분면일까요? 네, 이건 3, 4분면이에요. 두 번째 건 720을 더했어요. 누구예요? 40이면 1사분면인가요? 1230이면 1080 빼야 되겠네. 1080 빼더니 누구죠? 150. 150이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네 번째 건 마이너스 1500이니까 뭘 더해주지? 1800 더했더니 300도네. 300도는 몇 사분면이지? 네, 300도면 4사분면이에요. 충현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한 건 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설명할 거 다 설명했고 이제 문제 풀래요. 첫 번째로 갔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에 있는 각이 일반각이 있는데 다음 걸 표현했을 때 알파의 값이 제일 작은 걸 구하래. 우리는 알파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알파의 값은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인데 우리는 알파만 궁금해. 그럼 첫 번째 건 뭘 더해요? 360. 720을 더해요? 720 더했더니 누군데요? 220. 첫 번째 건 알파의 값 220이야. 두 번째 건 360 더했더니 60이고요. 세 번째 것도 360 더했더니 260이고요. 네 번째 건 360을 뺐더니 다섯 번째 건 360을 뺐더니 340. 그 중에 알파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니까 답이 4번인가요? 자, 4분면의 각 이 문제 중요해요. 시험에는 이거 출제해요. 지금 풀려고 하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푼 거는 니네한테 각도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도에 대해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제 시험제를 연습시켰던 거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 세타라는 각이 1사분면의 각이야.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인데 3분의 세타의 값이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꼭 이렇게 풀어요. 배우고 나서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1사분면의 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1사분면이면 그걸 3으로 나누라고? 3으로 나누기라고 했으니까 각도는 0도부터 30도까지네. 답은 1사분면. 이렇게 풀면 빵점. 왜? 우리 지금 무슨 각을 배우는 거야? 무슨 각? 우리는 일반각을 배우고 있잖아. 일반각. 동경이 똑같은 각을 다 대표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누구?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 1사분면의 각은 절대로 0도부터 90도로 표현하면 안 돼요. 1사분면의 각이었을 때는 반드시 360도의 배수 플러스 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까지라고 반드시 쓰신 다음에 풀어야 돼요. 일반각으로 꼭 푸셔야 됩니다.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360도에서 450도 사이의 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각으로 푸셔야 되고요. 3분의 세타의 값을 구했습니다. 3분의 세타의 값을 구했더니 120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곱했더니 120n 플러스 30인가요?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n이라는 값은 지금 정수잖아요. 아무 정수나 다 대입할 수 있어요. n값이 빵이었을 때가 누구죠? n값이 빵이었을 때가 0부터 30까지인가요? 여기 사 있는 값은 된다고요? n값이 1이었을 때가 누구죠? n값이 1이었을 때가 120부터 150까지인가요? 여기 있는 것도 돼요. n값이 2였을 때가 240부터 270까지?
n값이 다시 3이 되면 360부터 390까지인가요? 네. 그건 어차피 360을 빼면 0부터 다시 반복인 거네? 0부터 30까지 되는 거네 어차피. 그럼 이 세 가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n값이 달라질 때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인가요? 답에는 숫자만 쓰면 안 돼. 한글로 제 몇 사분면이라고 꼭 한글로 쓰셔야 돼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세타하고 오세타는 동경이 일체예요. 다시 확인 들어가요. 싹 다 확인 들어갑니다. 다시. 아까 전에 동경이 일체했을 때 어떻게 푼다고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동경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서 일직선이 있을 때는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X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서 360도의 배수. 동경이 Y축 대칭이었을 때는 더해서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동경이 Y넥스 대칭이었을 때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더한 게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을 때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빼기 하는 거는 동경이 일치할 때 하고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 있을 때만 빼는 거고요. 대칭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해서 푸는 거군요. 자, 문제가 지금 세타라는 동경이랑 오세타라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개가 일치했을 때는 동경이 일치하니까 빼가지고 360도의 배수라는 얘기죠. 뺄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풀었으면 좋겠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더니 4세타입니다. 4세타라고 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문제를 구한 건 세타의 가계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세타라고 하는 가계 크기는 90도 곱하기 n인가요? n값은 정수예요. 선생님이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각만 밝히래요. n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누구예요? 90? 180? 270까지 가능한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설명할 거 다 설명했네. 다음 페이지가 호도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호도법부터는 좀 더 많은 집중력이 또 필요한데, 자, 지금부터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가. 처음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이번 1학기 시험범위잖아 지금. 호도라고 하는 거는 중국말이야. 호도라고 하는 건 중국말이고, 호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라디안. 호도라는 녀석은 라디안을 중국 애들이 서양에서 발전한 수학을 가지고 오면서 지네가 호도라는 이름을 붙였어. 호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과 크기는 몇이야? 원의 중심과 크기는 360이었어요. 원의 중심과 크기의 값은 360도잖아요. 우린 각도를 사용했어요. 각도를 사용했는데 니네 각도기 관찰한 적 있냐? 초등학교 때 각도기 사본 적 있어요? 각도기를 사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0도부터 108도까지 표현되어 있죠. 근데 각도기 보면은 이렇게 1도가 있으면 그 사이에 눈금도 졸라만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시계가 시분초가 있잖아. 각도는 도분초가 있어요. 시계는 시분초가 있는데 각도는 도분초가 있다고요. 도분초. 1도는 60분으로 쪼개져요. 1도는 60분으로 쪼개지고요. 다시 1분은 60초로 쪼개져요. 그래서 360도 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초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숫자는 0부터 59까지 쓸 수 있나 봐요. 1도가
60분이니까. 여기도 0부터 59까지 채울 수 있나 본데? 내 말씀이 되시나요? 1분이 60초니까 시계는 10분초, 각도는 도분초예요. 몇 도 몇 도? 분, 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도를 가지고 표현했었는데 몇 도 몇 도 몇 도? 도분초라고 표현하는 이런 단위가 60분법이야. 왜 60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 1도가 아까 몇이라고? 1도가 뭐라고? 1도가 60분이라고. 다시 1분은 60초라고. 한 단위를 60개로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는 60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각도를 지금까지 했던 360도 단위로 지금 파악했던 것들은 60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도를 표현했고요. 이게 충전이 안 되는데요?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 지금. 어? 하나 줄었는데요? 그러네. 그럼 이거 기능이 뭐야, 이 새끼는? 기능이 없나 보네. 똑같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각도의 단위는 60분법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새로운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제 우리 호도법을 새로 배울 거고요. 예를 들면 인치하고 센치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치하고 센치. 우리가 쓰는 단위는 센치잖아. 그런데 허리둘러에서 잴 때 인치로 표현하자. 바지 옷 사이즈.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아냐? 알아요? 아니요. 나도 몰라. 1인치가 2.54cm 이럴 걸 아나? 센치를 인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공부할 주안점은 60분법으로 표현된 녀석을 호도법이라는 단위로 바꾸는 걸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의했어. 야, 2.54cm가 1인치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 의심 안 갖잖아. 그런 거 없다잖아. 2배 해주면은 2인치가 몇이라는 얘기야? 이런 거 할 줄 아시죠? 왜 인치가 1인치가 왜 2.54cm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60분법이라는 단위를 호도법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60분법으로는 180도인 녀석을, 60도로는 180도인 녀석을, 호도법으로는 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원주율 파이야. 180도가 파이예요. 단위는, 이건 각도가 단위 아니지. 몇 도 몇 도가. 이건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 그러면 360도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지금 60분법을 호도법을 바꾸는 거는 파이는 180도는 파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럼 90도는 몇 라디안이야?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인가요? 이것만 알면 다 바꿀 수 있는 거네. 45도는 몇 라디안인데? 4분의
네모면 다 바꿀 수 있어요. 60도는 몇 라디안이지? 3분의 1도는 몇일까? 180,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중국말로는 호도예요. 한자말로는 호도라고 그래요. 라디안은. 라디안이 호도. 그런데 1호도는 뭘까? 1라디안은? 1호도는 몇일까요? 몇 도일까요? 8분의 180. 그러겠네. 파이분의 180이겠네. 야, 180도는 파이는 원주율이잖아. 3.14 이렇게 되는 거잖아. 파이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파이는 3.14인데 무리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180을 3로 나누게 하면 누군데? 60. 근데 3보다 좀 큰 숫자 3.1로 나누게 하면 누군데? 60도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져. 분모의 값이 3이 아니라 3.1이면 60도보다 분모가 3보다 커지면은 60도보다 작아져요? 근데 또 1이 하나 더 4가 더 붙잖아. 3.14. 그럼 3.1로 나누기 한 것보다 3.1을 4로 나누기 한 건 더 작아지겠네? 내 말이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57도 17분 45초가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각도까지만 하거든. 중요한 건 1호도라는 단위는 대충 57도쯤 된다는 거. 1호도는 60도보다 조금 작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니네한테 지금 수업한 건 어디까지 수업한 거냐면 이제 우리는 60분법 각도로 표현한 180도를 호도법으로는 파이라고 할 거야 라고까지만 설명했어요. 60분법으로 표현하는 180도는 호도법으로는 파이. 호도라는 표현은 라디안하고 똑같은 표현.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1라디안이 몇 도랑 가깝다고요? 180. 똥멍청이야. 8분의 180. 그래, 파이분의 180, 1라디안은 그게 몇 도쯤 된다고요? 57. 네, 57도쯤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